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요사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가지고 민주당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이 선동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기가 찹니다. 기가 차는 이유는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찹니다. 바다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바다의 어마어마한 자정 능력도 모르고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오염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기준치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배운 무식 집단입니다. 이 배운 무식자들이 특히 무엇에 대해서 모르냐 하면은 배와 바다에 대해서 모릅니다. 조갑제닷컴에 주옥과 같은 글을 올리시는 분이 필명이 문무대왕인데 이분은 부산수산대학을 다닌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재명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바다 돌팔이라고 했어요.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해맹입니다. 해맹, 문맹할 때 바다에 대해서 봉사라는 뜻이죠. 문맹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이고 해맹은 바다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다를 모르면은 바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생각은 하지 안 하고 잡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선동을 해댑니다. 참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왜 비극적이냐? 대한민국은 굉장한 해양국가입니다. 해군력이나 그리고 상선대의 보유량이나 아니면은 조선소의 규모나 그리고 무역이나 이런 걸 다 합치면 한국은 10대 해양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바다에 무식하기는 이건 정말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선 바다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최근에 여러분 미국 카나다 연안에서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해저 4,000m까지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다가 이게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들어 가지고 그 5명이 죽었습니다. 해저 4,000m까지 내려가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발 4,000m 되는 산은 뭐 보통 사람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바다 밑 4,000m는 어마어마한 위험 지역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약 8,800 수십 메타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바다로 집어넣고도 한 3, 4천 메타 남을 만한 12,000m 전후가 됩니다. 이 표면적으로 계산하면은 바다가 3분의 2 아닙니까? 후쿠시마에서 희석하고 해가지고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는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를 내보내는 그 해류도를 보면은 해류가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한국에 오는데도 몇 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다 희석되죠. 지금 내보내는 것도 위험하지 않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바다에 들어가서 희석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 처리되지 않는 오염 물질을 바다에 내보냈는데도 그 뒤에 바다나
수산물에서 위험할 정도의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희석해가지고 안전하게 처리해가지고 내보내는데, 더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 쪽으로 해류가 오지도 않는데 왜 저 난리를 칩니까? 무식해서 그러는지 알면서도 사람들이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걸 보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세력이 왜 수구 반동 세력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구 반동 세력이라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사고 구조는 저 19세기 조선조, 아직 개화되기 전에 조선조의 위정척사파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로지 권력을 잡았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총선 때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제를 바다로 삼았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 해맹 정치인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민족사를 쭉 이렇게 개관을 하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이 반도 여섬으로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도 잡고 무역도 하고 하는데 아주 유능한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신라가 해군이 강했습니다. 신라의 지도부는 저 흉노족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말 타고 활 쏘고 하는 용맹한 기마민족인데,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를 이끌고 가면서 그 지리에 적응을 해가지고 해군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해군력이 강했느냐 하면은, 당나라하고 싸워서 결판을 낼 때 나당전쟁의 결판은 육지에서 난 게 아니라 바다에서 났습니다. 기볼포라는 데서 당나라 해군과 신라 해군이 결전을 해가지고 당나라 해군이 졌습니다. 그래서 나당전쟁 7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신라가 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당전쟁의 결판을 바다에서 지었다는 거죠. 결판을 지었다 이겁니다. 바다에서. 장보고는 신라 통일 시대에 이 서해 그리고 한반도 근해에서 해상권을 잡았던 해상왕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장보고는. 그래서 장보고를 연구한 미국의 유명한 동양학자 라이샤워 교수는 장보고를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의 신라, 즉 9세기의 신라는 인류국가라고 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해군도 강했고 배도 잘 만들었고 사람들이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조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라 고려는 그 지도층이 불교를 믿고 자주 국방을 하고, 그리고 외세가 쳐들어오면은 끝까지 항전하는 아주 용맹한 상무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려에 대한 연구는 요새 참 많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데, 신라와 조선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고려에 대한 연구가 참 필요합니다. 고려는 고생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고려 시절에는 중국에서 통일된 제국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송이 일시적으로 중국을 통일했지만은 곧 금나라, 요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중에는 몽골에 의해서,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강력한 당이나 수다라처럼 제국을 만들지 못하니까 고려에 영향을 끼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려는
유목민족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란 특히 몽골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몽골 침략을 여러 차례, 그것도 40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몽골군의 침략을 40년 동안 견뎌낸 나라는 세계에서 고려가 유일합니다. 강화도로 피난 가서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됐는데, 몽골이 보기에는 고려의 그 저항 정신이 대단하다라는 높은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고려 왕조를 보존시켜 주고 왕을 사위로 삼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사위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때 고려군과 몽골군이 대함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13세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을 합니다. 그 규모가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상륙작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 15만 명이 지금 후쿠오카 근방에 상륙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수천 척이 동원되었습니다. 고려군, 원나라, 그리고 원나라에게 망한 송나라의 해군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러나 태풍이 부른 바람에 또 일본 가마쿠라 막부의 저항이 거세어 가지고 결국은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두 차례 일본 원정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배를 많이 만든 곳이 지금 마산 근방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고려시대 때는 해군력이 강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일본 유명한 소설가 이노우에 야스시라는 사람이 쓴 풍도입니다. 풍도는 바람풍자에 파도도자, 풍도란 소설입니다. 이 풍도란 소설의 주인공은 일본 사람이 아니고 고려 장수 김방경입니다. 김방경이 몽골 지배 체제에서 고려군의 총사령관을 하면서 이순신처럼 고생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노우에 야스시는 한때 일본에서 노벨문학상 후보로 올랐던 분인데, 왜 이 사람이 김방경을 주인공으로 했느냐 하면은 고려사를 읽어보다가 김방경 열전을 읽고 김방경의 인격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고려는 자주국방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라와 비슷하죠. 그러나 조선조로 넘어오면은 자주국방 의지를 잃어버리고 사대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멀리하게 됩니다. 신라 고려 때까지만 해도 해군이 그리고 해운이 왕성했는데,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은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어민들을 멸시하고 해군을 육성하지 않고, 하여튼 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조의 집권 세력은 바다에 대해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선비들이었습니다. 과거시험 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불행은 군대를 경멸하고 돈벌이 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그리고 바다를 멀리 했다는 뜻이죠. 세계 역사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군인들을 적대시하고 바다를 멀리하는 나라는 반드시 쇠망하게 되어 있습니다.